보링해서 출고한 자동차 운행 이틀 만에 피스톤이 녹아버렸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녹아버린 피스톤이 있습니다. 좌우 모두가 다 손상된 피스톤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녹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뜯긴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뜯겼는가? 이 부분이 뜯긴 것입니다. 또 여기 위에 부분도 뜯겼습니다. 그리고 오일링 부분까지 손상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여서 피스톤이 녹았을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구독은 적선입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자원봉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께서 이용하는 자동차가 고장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피스톤이 녹아버리거나 손상돼서 엔진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실 거고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엔진 관리, 엔진 정비 이게 특별하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하고자 방송을 열었습니다. 정상적인 피스톤입니다. 이 부분이 연소실입니다.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하고 폭발시켜서 피스톤을 내려보냅니다. 피스톤이 내려갑니다. 흡입, 압축, 그때 연료 분사합니다. 폭발합니다. 여기서 고온이 발생합니다. 1000도 이상 나옵니다. 1000도, 1200도, 1500도 이래 나옵니다. 그 고온으로 폭발하면 피스톤은 내려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연결된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서 엔진이 회전합니다. 피스톤은 오르락내리락, 밑에 쪽에서는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스톤은 상하 운동, 크랭크 축 회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녹았다. 또 뜯겼다. 왜 그럴까? 피스톤의 이 상부 여기 부분도 뜯겼고 이 부분도 뜯겼고요. 이 부분도 손상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피스톤 링입니다. 1번 피스톤 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2번 피스톤 링이고요. 얘는 3번 링인데 오일링입니다. 엔진 오일을 긁어내리는, 어디서 긁어내리느냐? 시린더라고 하는 원통 속에서 피스톤이 움직입니다.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서 피스톤이 올라갈 때 커넥팅 로드 검정색으로 된 요거 여기서 오일이 올라옵니다. 여기가 시린더라고 생각하시죠? 이쪽으로 오일을 뿌립니다. 원통에 오일을 뿌리는 순간 오일이 빙 하고 돕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주변을 윤활도 시키고 냉각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내려갈 때 3번 쪽에 있는 오일링이 내려가면서 시린더 벽에 붙어있는 오일을 쭉 긁어내립니다. 그런데 긁어내릴 때 밀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오일링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 속으로 오일이 들어갑니다. 즉 밑으로 내려감과 동시에 일부는 오일링 사이로 들어가서 피스톤의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크랭크 축은 돌면서 늘 윤활작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냉각작용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엔진 오일 점도가 뻑뻑하냐 안 뻑뻑하냐, 즉 엔진 오일 점도가 뻑뻑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속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안쪽에 붙어있는 오일이 피스톤이 내려갈 때 오일링에 의해서 닦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일이 하나도 없느냐? 오일이 남습니다. 살짝 바른 듯한 오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오일을 긁어내려도 오일이 두꺼우면, 즉 점도가 너무나 높으면 긁어내리지 못한다. 그때 피스톤이 내려가면 연소실이 되는 거니까 타버리는 것입니다. 엔진 오일 점도가 높은 등급을 사용하면, 즉 뒤에 있는 30짜리를 40으로 바꿨다 할 경우에 엔진 소음이 조용해진다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오일링에 의해서 오일을 쭉 긁어내릴 때 다 못 긁어내린다. 그래서 오일 감소가 더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아시고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일 첨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피스톤이 녹아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또 피스톤이 파손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비 후에 연료 분사량 체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연료 과다 분사로 피스톤이 녹은 것 같다라고 하였답니다.
그분께 해준 말씀이 이겁니다. 연료를 아무리 많이 분사해도 피스톤은 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께서는 ECU가 연료를 많이 분사하면 피스톤이 이렇게 녹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리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료 과다 분사와는 관계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커먼 네일 인젝터, 아래에 있는 것은 노즐입니다. ECU가 없는 자동차의 디젤 자동차는 노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노즐에서는 연료 분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연료를 아주 미세하게 쫙 뿜어냅니다. 그런데 입자가 거칩니다. 고온 속에 연료를 뿌리더라도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완전 연소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압력을 높여주고 구멍을 많이 뚫어서 연료 분사를 시키자. 그게 커먼 네일 자동차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고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회전일 때 260바, 270바 이런 정도의 연료 압력이 걸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연료 압력이 걸려 있느냐? 여기까지. 이 안쪽에 이 구멍을 막고 있는 니들이 있는데, 니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전기가 들어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옵니다. 여기로 이 속에 코일이 들어있는데, 전자석이 되면서 막혀있던 핀틀이 들려 올라가는 순간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연료가 분사를 이렇게 합니다. 두 군데 분사가 아니고요, 팁 이 끝에 부분이라고 하고 동그랗습니다. 연료 분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즘은 이렇게 6방향으로 분사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면 이쪽에서 고압으로 대기하고 있던 연료가 순간순간 연료를 분사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커먼 네일 자동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형 거와 신형 거 이렇게 개념을 봐도 되겠고, 위에 거는 ECU용이고 아래 거는 non ECU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디젤 자동차들에 사용하던 노즐에서는 120바에서 최고 높았던 경우가 180바입니다. 그런데 커먼 네일용은 260바에서부터 270바 정도로 아이들 상태일 때 압력이 나오고요. 가속을 하면 900바, 1000바, 1500바까지 높아집니다. 1500바.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1기압 0.98바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기압 정도의 압력이나 0.98바나 별 차이 안 나죠. 0.02바의 차이니까. 그래서 260바 그러면 260기압, 270바 그러면 270기압 이렇게 보셔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압으로 대기하고 있던 연료가 분사될 때는 아주 미세한 안개처럼 뿌려줍니다. 그게 무화라고 합니다. 안개 무자를 써서 무화 현상에 의해서 분사를 시켜주면 고온으로 압축된 공기가 폭발하면서 피스톤을 내려보낸다. 그것을 우리는 동력이라고 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것이 이거죠. 인젝터의 팁입니다.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쪽 부분, 이 끝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비교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려보겠습니다. 크게 그렸습니다. 어때요? 끊겼죠? 이 부분을 잘 보면 없어졌습니다. 그 속에 핀틀밖에 없습니다. 연료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끊어졌으니까 쏟아버릴 겁니다. 시동을 걸어 놓으면 어때요? 이게 연료가 과다하게 연소실로 피스톤 머리 위로 쏟아진다. 과다하게 분사가 아니라 퍼다 부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피스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피스톤은 녹을 정도였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자동차의 피스톤은 안 녹았어요. 이 이슈가 분사하는 게 많겠습니까? 쏟아지는 게 더 많겠습니까? 쏟아져 버렸다. 이 엔진은 경유가 쏟아졌지만 피스톤은 녹지 않았다. 엔진도 선성되지 않았다. 인젝터만 바꾸고 말았습니다. 보링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인젝터 팁이 손상됐을 경우 방금 전에 보셨죠? 팁 부분이 녹아서 끊어졌습니다. 인젝터가 파손되어도 연료가 쏟아진다 하여도 피스톤이 녹지 않는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로
그분들의 진단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피스톤입니다. 상부입니다. 흰색 화살표 보이십니까? 요거. 그리고 아래쪽에 피스톤 스커트 부분에 흰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했느냐? 위에 거는 피스톤 머리 부분은 85.35mm입니다. 그런데 아래쪽 부분, 흰색 화살표 부분은, 여기 부분은 86mm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스톤입니다. 헤드 부분입니다. 여기가 85.35mm라고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데 이 스커트 부분은 86mm라고 했습니다. 즉 위에가 좁고 아래가 크죠. 여기를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스톤 헤드 부분이 팽창할 걸 고려해서 미리 축소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위아래가 같습니다. 그런데 피스톤을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위가 좁게 만들어집니다. 상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스톤이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서 11자가 됐잖아요. 이런 상태가 될 거를 가정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피스톤에서 위가 좁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11자 상태로 피스톤을 삽입했다. 그럴 일은 없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피스톤 상부가 역으로 이렇게 더 커져 버렸느냐? 그걸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료 분사인데 과다 분사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분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료 분사를 덜 해야 연소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스톤의 머리가, 피스톤의 헤드 부분이 커져서 좁은 공간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피스톤이 커져 버렸으니까 꽉 끼었어요, 이게. 그러면 잡고 있다 생각하시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런데 작게 만들어진 것이 커졌다. 그건 과다하게 분사해서 열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연료를 덜 분사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팽창을 했다. 문제는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죠, 여기. 피스톤 링이 실린더에 삽입이 되면 여기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도중에 혹시나 압축됐을 때, 즉 실린더에 들어갔을 때 이 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조립을 했다. 그랬을 경우는 팽창하면 피스톤 링이 실린더와 꽉 끼어버립니다. 그때 피스톤은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꽉 끼었으니까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턱을 떼어낸다.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료 분사를 너무나 안 해서 헤드가 실린더에 꽉 끼어서 피스톤이 손상됐을 확률, 링에 의해서 손상됐을 확률,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공연비 희박이라는 말을 합니다. 공연비 희박. 판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공연비 희박.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캠프파이어를 갔습니다. 장작 더미를 쌌습니다. 여기다가 불을 당깁니다. 그러면 이 장작이 타겠죠. 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가 나온다는 것을 자동차에서는 매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연기 나는 걸 싫어해서 부채,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부채질을 하죠. 그러면 연기가 사라집니다. 왜? 바로 부채를 통해서 공기 유입을 더 시킨 겁니다. 장작더미 속에 공기를 더 많이 넣었다. 즉 공연비가 맞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연비 희박입니다. 왜냐하면 연료는 정해져 있고 공기를 더 들어갔으니까 공기, 연료 해서 공기의 양이 14.7kg보다 많은 가령 15.0kg이 들어갔다. 이미 장작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연료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연기가 사라진다. 이게 공연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연비가 맞는다, 안 맞는다를 뭘로 할 수 있느냐? 스캔 데이터입니다. 냉각수 온도 센서, AFS, 인젝션, 연료 분사량, 이 세 가지만 가져도 알 수 있다. 엔진이 뜨거우면 공연비가 희박입니다. 공기량이 많아도 희박입니다. 연료가 많다, 이거는 엔진을 식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장작더미 속에다가 장작을 더 넣는다. 그러면 어때요? 불이 꺼져요. 공기가 덜 들어가니까. 공연비 희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공연비 AFR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셨습니까? 이 이슈가 멍청이가 아닌 한 절대로 연료 분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 왜? 엔진이 파손되고 폭발할 것을 두려워해서 ECU는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실린더가 있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서로 다를 때 출력을 줄입니다. 연료를 더 분사하는 게 아니고 출력을 줄여서 힘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일 압력은 높아져야 됩니다. 내 자동차가 평상시에는 200바 했던 레일 압력인데 250바가 됐다. 와, 연료를 줄이는 조건이 있구나. 어떤 이유? 출력이 고르지 못한 엔진의 온도가 높은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런데 3개 실린더는 출력이 좋고 하나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연료 분사를 더 넣는다. 더 넣었으니까 피스톤이 손상돼야 되느냐?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곧 엔진 내부에 있는 피스톤이 저렇게 파손될 정도는 연료 과다 분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하고 공연비가 잘 맞는지 또 힘이 없으면 어떤 항목이 문제가 돼서 힘이 없는지 엔진의 어떤 항목에 의해서 변속 충격이 있는지 분석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니는 정비업체를 가셔서 진지한 상담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맡겨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관리보다는 그 때가 길어지게 하면 안 됩니까? 흡기 오염이 된다.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2년에 한 번 하도록 길게 하는 방법. 또 3년에 한 번 하도록 길게 하는 방법. 아니면 흡기가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동차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무엇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가, 정비하는가에 따라서 엔진의 오염이, 주기적인 청소가, 엔진의 고장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